아무래도 한동훈 대표의 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프라인 판매가 됐는데, 막 그 교보 보니까 뭐 오픈런이 막 어마어마하던데요. 네, 저는 그날 그 한번 가볼까 했어요. 왜냐면 그 채널A에서 아침에 방송하고 네네. 다음 방송은 너무 붕 떠가지고 아, 가볼까 그랬는데 네네. 너무 피곤해서 일단 나중에 가자 했는데 그걸 중계를 하더라고 유튜브에서. 저기 줄 서 있는 네, 거를. 그걸 막 뭐 네네.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네네. 어우 뭐 정말 대단하더라고. 저는 이제 뭐 특정 이 카페나 이 네네. 팬덤 분들이 음. 그냥 단체로 나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박상수 대변인 가서 막 사인도 해주고 그러더라고. 잘 책도 아닌데. 어. 아니 우리 윤 대변인 네? 가시면은 더 아마 저기 뭐 인증 사진부터 시작해서 근데 제가 막 또 난리가 났을 전 것 별것도 같은데. 아닌데 좀 그 방해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마 지금 오늘 왔대요. 저희 집에는 책이 도착을. 왔대 일찍 네네네. 했더니. 근데 이제 다른 제 친구들은 네. 늦어진다고 문자가 왔다고. 막 그러면서 야 아. 얼마나 팔린 거냐 막 물어보는 거예요. 네. 한 5만 부 팔렸을 것 5만 부는 일단 같은데요. 넘었어요. 일단 넘었습니까? 넘었고 네. 1000부가 처음에 교보에 깔린 게 1000부가 다 나가서 오후에 또 한 번 했는데 그것도 다 팔리고 뭐 하여튼 그렇게 야. 됐다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풀리겠죠. 그래서 야, 이거 10만은 그러면은 넘지 않을까. 10만 정치책이 10만 넘으면은 아, 역사적이지 않습니까, 거의? 역사적이라고 봐야죠. 야, 네. 그러면 이건 사실 책을 산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또 그게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예, 엄청난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쵸? 의미가. 예. 그러니까 웬만하면 오픈런을 하냔 말이죠. 전 음. 그런 거 안 해봤는데 이제 맛있는 집 갈 때나 기다리고 야 그렇죠. 여기 1시간 기다린대 그러고 야 기다려 먹어 이건데 어. 책을 막 저도죠. 새벽에 와가지고 줄 서고. 심지어는 지금 정치인에 대한 예. 책을. 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약간 감동하는 거는 네. 읽으신 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 그렇죠. 새. 근데 그걸 안 올린다는 거 읽었다는 걸 어. 내용을 책 안 팔릴까봐 스포일러가 될까봐 또. 대단해.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 야. 기사만 나오잖아요. 기자분들이 이제 읽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기자분들도 일하고 읽고 또 읽은 걸 기사 쓰려면 또 일이 되니까 빨리빨리 안 나와요. 그렇죠. 아직도 커버가 안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 읽으신 분 입장에서는 그거 올릴만도 하잖아요. 그렇죠. 안 올린다는 거야. 야, 스포 금지까지. 자체적으로 엄청납니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예스24에서도 그렇고 웬만한 지금 이제 온라인 서점에서도 정치 분야 베스트 1위는 뭐 간혹 할 수 그럼요. 있다라고 해도 이거는 지금 전체 분야 베스트 1위더라고요. 들어보니 네. 10만 부 이상 팔리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1년에 7권 정도래요. 야, 네. 전체 책을 다 예, 합쳐가지고. 예. 그러면 요. 이게 뭡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합니다. 저희 그렇죠. 입장에서는 저처럼 네네. 이제 이 직업처럼 이 정치라는 입장에서는 자 그럼 요게 음. 그냥 단순하게 네네. 야 10만 부 팔렸으니까 곱하기 몇 해갖고 몇 표가 우리 표고 이런 계산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느 분들이 사느냐. 네. 또 이제 이 사는 과정에서의 이 책에 대한 기대 크기, 깊이, 질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 책 사신 분들의 반응 뭐 여기저기 있잖아요. 네네. 뭐 카페도 있을 수 있고 개인 SNS도 있고 취재 과정에서 나온 것도 있고 그쵸. 그걸 좀 종합해서 나름 또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한동훈 대표에 대한 또 이 책 또는 이 계엄 상황에 대한 대중의 그 욕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이 책을 사느냐, 한동훈 대표 때문에 사는 거냐, 아니면 뭐냐, 이거 다 지금 채 썰고 있어요 지금. 나중에 그래야 저희 될 또 거 아닙니까? 하나하나씩 또 이제 또 풀어주셔야죠. 좀, 근데 예. 일단 분명한 거는 책을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단순히 뭐 여론사 전화가 왔었을 때 나 지지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사실 그렇죠. 이거다 보니까 예, 하나의 이제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기대했던 거는 그 한동훈 대표를 그때 지지했던 63% 가까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억눌려 있다가 어떻게 보면은 다시 이제 그 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 책이 지금 이제 나가는 걸로 봤었을 땐 분명히 그게 지금 벌써부터 움직이고 있는 그게 네. 있습니다. 일단 네. 이 책이 나옴으로써 확실해진 거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한동훈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뭐 상황이 안 됐으니까 공식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네네. 어쨌든 정치 재개에 일단 첫 발은 뗀 거로 봤기 때문에
조기 대선 관련해서 사람들이 떠올릴 때는 한동훈 대표도 이제 그 전까지는 점선이었지만 네네. 이젠 실선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게 큰 의미가 있고 네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때 63%가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저도 참 궁금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해요. 그렇죠. 예, 좀 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네.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제가 이제 보는 거는 어떤 기준을 하나 마련하는 게 중요한 듯해서 네네. 뭐 여론조사 회사 여러 군데 있지만은 전 항상 이렇게 갤럽을 갤럽. 기준으로 보잖아요. 네네. 그게 갤럽이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그냥 기준점 하나 잡는 거예요. 그렇죠. 신뢰도도 왔다 갔다 높으니까요. 왔다 갔다 안 하려고 해서 갤럽 네. 자 뭘 보냐 보수층 몇 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 칸이 있어요. 그걸 딱 보면 보수층이라고 답한 사람 중에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도 또 나뉘어 있습니다. 찬성이냐 반대냐. 네네. 근데 지난주 금요일 조사를 보면 나는 보수층이다라고 말한 310명인가 그분 중에 그분에게 네. 탄핵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을 때 찬성이라고 한 분이 25%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다. 네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당이 지금의 대선 후보 뽑는 룰을 바꿀 수가 없을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네네. 그럼 이제 맨 마지막에 4명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네. 자, 4명에서 1명 뽑을 때 기본적으로 4명이니까 기본값이 25%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할 때 그거랑 딱 맞아 지금. 그렇죠? 그러네요. 탄핵 그다음에 찬성에 대한 비율이. 한동훈 대표가 4명 안에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나머지 3분이 누구일 거냐? 네네. 제가 볼 때 한동훈 대표가 점하고 있는 탄핵 개헌 관련한 입장과 네. 나머지 3분이 겹칠 부분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요 25%는 나눠 갖는. 누구 거예요? 한동훈 대표 거고 나머지를 나눠 나눠 갖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러면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그냥 산술적으로 봤을 때는 명당 25, 25, 25, 25인데 25인데 한동훈 대표의 25는 일단 혼자 가져가는 거라면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 3명은 나눠 갖는. 그러면 네. 탄핵이 실제 인용됐을 때 네. 인용돼야 이제 의미가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이 결코 요 탄핵 찬성 25% 요쪽에 불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요 25% 세 분이 균분한다고도 볼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한 분은 도드라질 수가 있거나 서로 뭔가 뭐라 그럴까요? 요쪽 영역에서 생각하시는 분이 다 싫다고 할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 25에서 저는 생각을 한다. 기본 25에서 네. 일단 요 세 분이 어떻게 되는 거는 아직 생각할 여지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아까 어떤 분이 또 질문하시긴 했는데 네. 오세훈 시장이랑 좀 겹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데 네. 오 시장님 제가 이제 이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 오세훈 시장의 입장이라는 것이 네. 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자면 탄핵에 대해서 입장이 딱 오 시장님이 이제 한동훈 대표보다도 한 30분 먼저 얘기했어요. 탄핵에 찬성한다고. 네네. 근데 그때의 메시지와 지금 탄핵 찬성이라는 메시지의 결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리고 지도부에서 오세훈 시장을 민다는 얘기가 막 나오면서 네네. 결론은 그럼 친윤 후보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오히려 또 아이러니하게. 네. 네. 그리고 제가 반복을 하는데 오세훈 시장이 그때 12월 12일 날 네네. 그 탄핵에 대해서 처음으로 입장을 발표할 때 혼자 하신 게 아니라 유정복 시장도 유정복 있었고요. 시장, 김태흠 충북지사, 네.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이렇게 네 분이 네. 각각 이렇게 메시지를 냈는데 그때 이제 오세훈 시장의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탄핵 소추를 통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랬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12월 10일 10일까지. 당시. 네, 그때는 윤 대통령이 그 12월 12일에 담화하기도 전이에요. 그렇죠. 1시간 정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12월 11일까지의 상황까지만 봐도 탄핵 소추를 통해 네. 그 얘기는 국회에서 의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법의 심판의 얘기는 국회 차원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판이라는 얘기가 절차를 거치라는 얘기도 있지만 우리가 넌 심판을 좀 받아야 돼 하는 얘기는 처벌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사실상. 징계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렸는데 네. 최근에는 탄핵에 찬성하냐는 의미를 이 절차에 회부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미로 요 앞 단계까지만으로도 끊으시더라고. 이 입장이 변하는 거예요. 야, 그거는 근데 국민들이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실까요?
그냥 글쎄. 뭐 예, 좀 그러고 예. 이제 지도부가 오세훈 시장을 많이 어. 민다는 얘기하니까 결론은 이제 본인이 또 명확하게 메시지를 밝힐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어. 말씀하시면 되고 또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도 네네. 외신 기자 2월 초에 있었던 외신 기자 간담회에서 말씀하셨던 그 즉답을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앞으로는 기회가 있으면 그 질문이 또 들어오니까 명확한 입장을 밝히시겠죠. 그래야죠. 그래야 이제 뭔가 이 영역이 생기는 건데 음. 그런 차원에서 아직은 한동훈 대표와 오 시장님이 그냥 피상적으로만 겹칠 수도 있는데 네. 실제로 그러긴 좀 어려워 보여요. 아마 지금 대부분의 시청하시는 분들도 오세훈 시장을 친윤적으로 인식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메시지가 네네. 오 시장 입장에서 메시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음. 이 조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다. 그 조절을 하면은 또 친윤 쪽에서 강성 지지층한테 또 욕을 먹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아니고 이도가 저것도 또 아니고 이것도 뭐 아닌.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오세훈 시장이 선택한 길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그걸 한번 또 봐야 되겠습니다. 네. 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좀 비판하시는 것 같아요. 뭐 기회주의자라기보다는 정치라는 게 그렇죠. 오 시장님의 이미지가 이제 중도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저렇게 들릴 수도 있고 하는 메시지일 수밖에 없다고도 보지만 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딱 부러지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나오는 논의이기 때문에 네네. 이두저도 아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렇죠.